안녕하세요. 극적인 시간의 미스지입니다. 또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의 희곡을 생각하다가 이 문구가 생각났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하거나. 이 문구 아세요? 예전에는 진짜 뭐 유명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들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바로 그 러시아 문학의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푸슈킨의 시 첫 구절입니다. 네. 이 알렉산드르 푸슈킨은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보니까 러시아 문학의 거의 그 정말 아버지로서 러시아의 문학을 집대성 혹은 이끌어간 분이라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러시아가 우리가 러시아 문학 하면은 되게 유명한 사람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활동하기 전에 그 동서의 그 문학을 다 한데 묶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푸슈킨이 그 서사시도 쓰고 희곡도 쓰고 시도 쓰고 진짜 많은 걸 썼는데 요 푸슈킨 전집 선집에는 희곡과 서사시가 모여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 희곡을 좀 찾아 읽을 때 푸슈킨이 희곡도 썼구나.' 이게 너무 신기해 가지고 제가 이걸 사서 읽었는데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재미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아 희곡이라는 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작품 해설을 읽다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해설자의 해설을 읽고 나니까 '왜 이 재밌는 걸 나는 몰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콘텐츠를 볼 때 더 좀 보는 시각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우리가 뭘 좋아하게 되면 막 그 찾아서 보고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런 마음을 먼저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저도 지금 그 마음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화도 좋아하고 드라마도 좋아하고 뭐 다 좋아하는데 볼 때 '아 얘네가 진짜 잘하나 보자.'라는 그 매서운 눈빛으로 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어긋나는 어떤 것 이런 걸 보고 나면은 엄청 미워하게 되거나 '이건 정말 그 작품에 가치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한꺼풀 벗기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흐름들 그런 걸 벗기고 보게 되면 이 작품이 가진 온전한 매력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푸슈킨 선집에 있는 첫 번째 희곡 보리스 고드노프를 보고 깨달았다는 거죠. 네. 이게 무슨 소리냐 그 요즘에 일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이때쯤 그 녹음을 한 것입니다. 그 일타 스캔들이 그 12 회를 지나면서 이제 로맨틱 코미디에서 갑자기 스릴러로 이야기가 바뀌게 되는데 뭐 캐릭터 붕괴가 있다 아니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르적인 서사를 따라가지 못한다 기타 등등의 많은 그 평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긴 하죠. 그런데 저는 정말 이 푸시킨 선집의 이 보리스 고드노프라는 희곡 자체를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어떤 것을 비판하면서 나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거기서 좋은 것을 발견하고 그냥 즐기고 내가 기뻐하는 게 나를 위해서도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네. 정신 승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뭐 반반인 것 같아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비평적인 관점을 본다는 것은 기준을 어떻게 두고 비판하고 분석할 것이냐를 따졌을 때 그 기준을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푸슈킨 선집의 이 첫 작품 보리스 고드노프를 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책 엄청 떨어뜨리네요. 네.
네. 이 선집을 보면요. 이렇게 밑에 나와 있거든요. 희곡도 6 개, 서사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사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시인데 산문시 이런 것처럼 계속 이제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서사시는 시인데 그 이야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서사를 갖고 있는 시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문학 얘기를 할 때 처음에는 시로 시작했다가 그 시가 서사시로 가면서 그 서사시가 그 그리스 비극 쪽으로 빠지기도 하고 소설로 빠지기도 하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데요. 그 소설로 빠진 건 돈키호테가 이제 소설의 그 시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하여간 서사시는 그 소설과 희곡 그러니까 비극이 탄생하기 전에 문학 장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아니라고 하시면은 맞습니다.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아무튼 서사시는 저는 그렇게 배웠고요. 이 첫 번째 작품으로 실린 보리스 고드노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보리스 고드노프는 인제 그 이 책의 후미에 그 작품 해설이 나오거든요. 그 작품 해설에서도 말을 하는데 이 푸슈킨이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읽는데 거기에 역사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셰익스피어의 그 작품들을 나누면 뭐 비극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역사적인 이야기를 희극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희곡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갑자기 생각이 하나도 안 나지? 몇 뭐 몇 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리차드 3 세 이런 것들이 그냥 없는 얘기를 지어낸 게 아니라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극적인 부분을 끌어와서 극화하는 거죠. 그 우리가 사극을 볼 때 요즘에는 그 사극에서 갖고 온 어떤 포맷 이런 설정들이 재밌어서 그 안에서 뭔가 사건이 일어나고 풀어가고 그러는 게 재밌잖아요. 근데 예전만 해도 그 조선시대 혹은 고려시대에 있었던 역사를 그 왜곡하지 않고 이야기적으로 맞게 각색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고증이 진짜 중요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역사에 관련된 희곡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푸슈킨이 셰익스피어의 역사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역사를 다룬 희곡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 나도 이걸 좀 써 봐야겠다.' 해서 그 러시아의 역사를 찾아보다가 이 보리스 고드노프라는 희곡을 쓰게 된 건데요. 이 보리스 고드노프는 그 내용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있었어요. 먼저 이반 황제가 있었고 이반 황제가 페오도르 시대를 거쳐 가지고 이제 그 드미트리 황태자로 이렇게 넘어가는 흐름이 있는데 그 이반 황제가 사망하고 이제 드미트리가 황태자로서 이어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드미트리가 죽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황제를 이어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그 러시아 전역의 어떤 '아 다음 왕으로서는 누가 추대를 해야 되겠다.'라고 여론의 흐름이 누구한테 있었냐? 바로 보리스 고드노프한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첫 장면은 어떻게 시작하냐? 그 남자 2 명이 나와서 대화를 합니다. "보리스가 수도원에 들어갔다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 나는 그 왕좌를 견디기에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므로 나는 그냥 수도원에 들어가겠다." 이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자식 연기하는구만.' 이 얘기를 하는 게 그 이유가 뭐냐면 왕이 죽고 원래는 드미트리 황태자가 그것을 이어서 왕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런 그 가업을 승계하는 그 왕족의 흐름에 있잖아요. 그런데 황태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아 죽은 자리에 그럼 내가 왕이 되리라. 황제가 되리라.' 하고 나타나면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리스 고드노프는 그걸 더 영리하게 생각해서 '아 나는 그 왕자리를 노리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런 정치적인 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자기를 세팅하는 거죠.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나는 하지 않겠어.' 왜냐면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황후가 원래는 그 황태자가 왕위를 계승 받기 전까지 그 지위를 해 줘야 되는데 왕후가 "나는 안 하겠다." 하고 수도원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리스 고두노프한테 가서 "아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싫다." 하고 들어간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말리다가 이제 여론이 형성되면서 막 그 우리의 국민들이 수도원까지 찾아가 가지고 "보리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해 갖고 보리스가 어쩔 수 없이 정말 님들의 뜻이 그러하다면 내가 이 무거운 왕의 자리를 맡겠소 이러고 이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스 고두노프가 황제로서 이 러시아를 이제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그 왕이 통치할 때 욕을 먹는 게 다반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쪼끔 운이 안 좋은 게 황제로서 통치를 하는데 막 가뭄에 역병에 화재에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라님이 덕이 좋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이 자꾸 악재들이 겹치니까 평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또 보리스도 그걸 알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통치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애가 타게 살아가는데도 나는 인기가 없도다.' 이런 걸 알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수도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수도승 한 명이 자신이 알고 있는 비밀을 그 한 명에게 알려줘요. 그리골이라는 사람한테 알려주는데 이 그리골이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 우리 이반 황제님이 전쟁터에 있을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 그리고 그 이후의 것들을 다 봤고 내가 그 디미트리 황태자가 사망한 곳에 갔던 사람으로서 우리 황태자는 죽임을 당한 것이다. 그리고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냐? 직접적으로 죽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잡아서 우리가 물었을 때 보리스의 그 명령을 받고 온 것이다."라는 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보리스는 황태자를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통치자로서의 정당성이 없다. 나는 이것을 글로 남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리가 이렇게 듣다가 "아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그 글로 남기는 신부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 황태자의 나이가 너와 비슷하고 아마 황태자가 살아 있었다면 너 또래쯤 됐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 나도 아 그럼 내가" 그거를 그리고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런 얘기가 한 명이 말했으니까 소문이 나잖아요. 근데 어떤 수도사가 이제 그리고리한테 말을 하는 거죠. "솔직히 너는 이 수도원에서 썩고 싶지 않지 않냐. 뭔가 너의 꿈을 펼치고 뭔가 하고 싶지 않냐." 네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아 그럼 황태자가 죽은 건 나는 알지만 내가 황태자다."라고 하고 나가면 사람들은 '아 안 죽었나 보다.' 하면서 나를 따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리한테 그 좀 나쁜 수도승이 "너 한번 그렇게 해 봐." 했는데 이 사람 귀가 팔락팔락하면서 "어 그럴까? 난 자유를 찾아 떠난다." 이러면서 수도원을 나가 가지고 "내가 바로 니들이 죽은 줄만 알았던 그 디미트리 황태자다." 이러고 이제 사람을 규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나라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태자를 중심으로 반대 세력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뭐 되게 뭔가 그 왕족으로서의 뭔가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뭐 엄청 똑똑하거나 뭔가 신의 청탁을 받았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아 내가 그 왕족인 황태자로서의 내가 그 적자로서 "니들이 죽은 줄 알았지? 근데 난 살아 있어." 이거 하나로 막 여론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모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이제 그 러시아 변방에서 지금 그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세력을 모아 가지고 이제 러시아로 쳐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를 거듭하고 있을 때 마리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예. 마리나.
마리나를 만나 가지고 사랑에 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엄청 둘이 지금 엄청 사랑하는데, 마리나가 이제 그 어느 날 밤에 만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황태자라고 자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소문에는 얘는 그렇지 않다. 누구의 뭐 하인이었고 뭐 도망친 수도승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마리나가 확인하고 싶어 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리한테, 그 참칭자에게 "너의 정체를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고리는 너무 사랑에 빠졌잖아. 그리고 자기가 본인의 모습이 아니라 황태자를 참칭하고 나타나서 살아가는 게 너무 무겁고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버리고 늘 사랑하는 여자랑 같이 살고 싶어서 마리나한테 "나 사실은 황태자 아니야. 나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너를 사랑하는 남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나가 뚜껑이 뒤집어지죠. 왜냐면 내가 황태자의 사랑을 받아서 다음번에 왕권을 열었을 때 왕비로서 혹은 황후로서 옆에 딱 떠야 되는데 아니래잖아. 너무 화딱지가 나잖아. 그래서 마리나가 "너 지금 말한 거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고 다닐 거냐? 나는 너를 사랑한 게 아니고 너의 왕위, 그게 중요하다.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가 진짜 그거 할 게 아니면 나랑 사랑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우리 그리고리도 정신 바짝 차려 가지고 "알았다. 내가 왕권을 찬탈하고 너한테 다시 사랑을 고백하러 오겠다." 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다시 그리고리는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이제 러시아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변방에 그렇게 큰 세력이 모이면 중앙에서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리스가 그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보리스의 신뢰하는 부하들 있잖아요. 그중에 슈이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슈이스키는 보리스가 왕이 되기 전부터 '얘는 왕감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독려해 가지고 황태자 쪽으로 보내기도 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동태가 어떻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주변에 이런 황태자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난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반대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해 주게 되죠. 근데 우리 보리스가 거기서 '아, 그럴 일이 없다.' 이게 아니라 '아, 이제 내가 끝나가는 날이 오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리스가 굉장히 영리하고 왕위를 이어받을 정도로,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사실 얻은 거긴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왕권 딱 자리에 앉아 가지고 '내가 이제 왕이다.' 하면 안 될 거 아니까 수도원까지 들어가서 그 쇼를 다 하고 황제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간이 작아서 자기가 죽인 황태자에 대한 생각을 늘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속상한 것이죠. 그래 갖고 이 보리스가 '아, 내가 13년 동안 끊임없이 살해당한 소년의 꿈을 꿨는데 이제 이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뭘 생각 들었냐면, 셰익스피어의 비극에도 나오는데 맥베스, 이거 보세요. 맥베스 같은 경우에는 맥베스 때 얘기하겠지만, 그 원래는 맥베스가 왕족이 아니에요. 왕족이 아니고 그냥 싸움 잘하는 장군인데, 아다리가 맞고 또 마녀들이 나타나서 "아, 우리 왕이 되실 분."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맥베스가 "어, 나 왕이 된다고?" 그래서 이 얘기를 맥베스 부인한테 말했더니 "지금이다." 이래 가지고 왕이 자기 성에 놀러 온 날 죽여요. 죽인 다음에 뭐 되게 막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자기가 안 죽인 것처럼 해 가지고 다 덮어 씌우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왕으로서 통치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간이 작아 가지고 맥베스 부인은 맨날 밤마다 자기가 피 묻힌 손을 닦으려고 막 목류병에 시달리고, 맥베스는 망령들을 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간이 작을 거면서 왜 사람을 죽이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보리스 고두노프도 마찬가지인 것이, 자기도 황제로서의 황위를 이어가야 될
그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디미트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왕이 되고 싶어 가지고 그 디미트리 황태자를 죽였잖아요. 그래 놓고서 자기가 황제가 돼 놓고서도 자기가 적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려야 했고 자기가 너무 많은 악을 감당해야 됐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일이 어떻게 끌어가냐면, 우리 사실 그 그리고리, 그러니까 참칭자인 디미트리 황태자라고 뻥을 친 사람은 사실 그렇게 그 뭐랄까 그 지도력이 있거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걸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 왜냐면 이제 힘들어. 근데 마리나가 해야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지 않은데도, 그러니까 힘이 그렇게 모이고 있지 않은데도 우리 보리스가요, 그걸 막 고민하다가 혼자 뇌출혈이 와 갖고 사망을 합니다. 예, 그렇게 죽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보리스가 죽고 보리스의 아들인 테오도르가 왕위를 이어받잖아요. 왕위를 이어받는데 그 어린아이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의 부하들에게 다시 이제 여러 일을 맡기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배신하면서 결국에 이 사람도 음독 자살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와서 이제 황태자로서 또 황제가 되어서 이제 이 통치를 이어간다는 얘기로 끝납니다. 이게 다예요. 그쵸. 그래서 전 처음에 되게 '재미없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끌어가는 과정의 대사들이 굉장히 재밌고, 그 정치의 일선에서 나는 뭔가 그 자신들의 욕망을 보여주는 대사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리고리는 '내가 황태자라고 뻥을 치고 사람들이 나한테 모이게 해야지.' 이런 게 있다면, 사람들이 막 그리고리를 칭송하면서 막 모이고 이러는데 알고 있어. 황태자가 죽은 걸 알아. 그러면 얘는 누굴까? 얘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얘가 진짜 황태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 황태자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우리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세력을 모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 가장 정점을 찍은 게 바로 마리나죠. 마리나라는 여자는 이 그리고리라는 남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갖다 줄 어떤 영광, 이게 중요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아주 응집되어 있게 보여주는 게 바로 보리스 고드노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리스 고드노프에는요, 굉장히 좋은 대사들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보리스가 이제 자기 몸이 쇠했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뇌출혈이 한번 오고, 뭐 지금이야 빨리 발견하면은 되는 질병이라고 하지만 그 이때가 1600 년대인데 이때의 의료 기술은 그냥 사실 '아 중풍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거를 사실 한번 쓰러져서 살아났다고 해도 그거를 치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죽음이 가까워 왔다고 생각해서 아들에게 "아들아, 통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해 주는 씬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매력이 있어서 그 부분, 그 대사 한 두 가지 정도를 말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봐야 될 거는요, 마리나가 그 그리고리한테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그 러시아 여성들에 대해서 뭐 저 잘 모르긴 하지만 굉장히 강단 있고, 진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 15장, 15장에 그 밤에 정원에 분수해서 이 참칭자 그 그리고리랑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들다. 네. 힘들어. 그래서 근데 마리나 나타났어. 너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 근데 마리나 너무 궁금해 가지고 이제 따져 묻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오죠. "당신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희망과 계획, 그리고 위험에 대해 모두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당당한 부인 자격으로 모스크바 황제의 내조자로서 제가 당신하고 손잡고 용감하게 현실로 나가겠습니다."
이랬더니 "아니야. 나를 그냥 당신을 사랑하는 한 남자로 봐 줘."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다." 또 마리나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라. 전 어리석게 제 아름다움에 포로가 된 젊은이에게가 아니라 똑똑히 알아두세요. 모스크바 제국 황제 후계자이며 운명의 구원을 받은 황태자에게 엄숙하게 제 손을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참칭자가 "아니야. 나 사실은 다 거짓말이야. 네가 사랑하는 디미트리는 이미 죽었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랬어. 다 속여 가지고 지금 황태자라고 칭하면서 살고 있어." 그랬더니 마리나 깜짝 놀라서 "어머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참칭자가 "황태자가 아니어서 창피하는 거요? 그럼 나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렇게 하니까 마리나가 "정신 바짝 차려라." 이렇게 얘기해서 "누가 당신의 고백 따위를 요구했냐? 적어도 당신은 자기 성공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라. 영원히 비밀로 하고 그리고 왕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참칭자가 그래 내가 맹세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해결을 하고 왕으로서 나타나겠다." 그랬더니 마리나가 마침내 어린 소년이 아닌 진짜 남자의 말이 들리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옥자에 앉아서 청혼을 해 달라. 이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멋짐. 이런 멋진 여성의 캐릭터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드노프가 이제 마지막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자, 황제가 다 물러내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난 이제 죽을 것이다. 아들아, 그러면 너는 통치를 시작하겠지? 그래. 그런데 너는 나랑 다르지 않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죄가 없고 너는 이제 합법적으로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신하로 태어나서 왕이 되기 위해서 치른 값이 너무 큰데, 그래서 나는 아닌데 너는 이제 왕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신 앞에서 너의 통치를 하면 된다. 근데 너는 나랑 다르게 젊고 경험이 없지 않니? 그래서 네가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너가 첫 번째로는 신을 믿고 신에게 가고, 두 번째는 좋은 우리 슈이스키나 이런 바스나노프 같은 사람들에게 너 통치를 같이 맡겨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에게 명망을 얻으면서 잘할 것이고, 결국에 여자한테 빠지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 가지고 이제 가정에 충실한 그런 왕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스 고드노프라는 사람은 그 소심함 하나, 그거를 빼고 나면 정말 완벽한 황제로서의 것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윗이 왕자를 얻었지만 자기가 왕으로서의 모든 걸 해낼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자기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어서 가업을 이어갈 것을 이제 믿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나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이 이유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보리스 고드노프를 읽으면서 되게 어떤 성서에서 갖고 오는 많은 아이템들, 아니면은 셰익스피어에서 가져왔던 것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발견한 많은 것들을 푸슈킨이 잘 모아서 극화했다. 이 얘기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5번째 희곡으로 이 보리스 고드노프를 고른 이유는 유명한 작품은 아닌 것 같아요. 유명한 작품도 아니고 우리가 많이 읽는 작품은 아니지만, 희곡을 읽을 때 내가 그냥 읽고 '아 재미없어.' 이렇게 넘겼던 것이 작품 해설을 읽고 다시 볼 때 그 재미를 발견했던 제 경험이 남아 있어서 이걸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 이런 것도 누구는 재밌게 읽고 누구는 "하나도 재미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뭐 재미없는
말하는 게 왜 재미없는지를 말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내가 읽은 것에 대해서 재미를 쪼끔 더 발견하고 그걸 즐기는 게 내가 뭔가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더 좋은 일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그냥 덮어 놓고 혹은 내가 팬이라고 해서 그냥 "다 좋다." 이렇게 말하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에 대해서는 먼저 말할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아쉬운 점까지 말해 주는 게 좋은 비평적인 관점이 아닌가, 분석적인 관점?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만드는 이유가 그냥이 아니라 희곡을 읽는 재미가 있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한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지금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 같아요. 희곡이라는 게 재밌다는 거 어떻게 말해 줘야 되지? 근데 사실 저는 이미 재밌거든요. 그래서 아직 저는 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몰라. 그래서 지금 희곡을 읽어 본 적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연극을 봤는데 재미있어서 희곡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다거나 이런 분들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들으시고 '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아니면 "어떤 얘기를 해 주시면은 제가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라든지 그런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원래 5분 안에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던 욕심 많은 그 미스지는 또 30 분을 하게 됐는데 그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30분 동안 떠드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도 바쁜 척하느라고 영화나 뭐 드라마 얘기를 잘 못하고 있지만 이런 우리가 그 극이 들어있는 극적인 시간들이 있는 그 콘텐츠들을 보고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요게 저한테는 되게 새로운 경험이어서 고것 때문에 작품을 선별하게 됐고요. 선정하게 됐고 오늘 소개했습니다. 음. 네. 그래서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저도 궁금한데요. 그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 혹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곡 있으시면 또 댓글 남겨 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찾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